네, 앞서서 이렇게 G2의 지도부 교체, 오바마의 재선과 그리고 시진핑 시대에 대해서 저희가 좀 큰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증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에서 재선 이후에 가장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간밤에도 또 이 악재로 작용한 것이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갖는 시각도 있고요. 또 반대로 뭐 재정 절벽 그렇게 큰 우려는 아닐 것이다라고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떤 편에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일단은 미국 증시가 오바마가 이제 당선이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1% 상승을 했었고, 예. 실제로 실제로 당선이 되니까 오히려 또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심하다 그래서 또 2% 이상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 절벽에 대한 이러한 이슈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였고, 사실상 뭐 어떤 새로운 액션이 취해지는 이런 모습은 없었는데,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는 이유는 뭔가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지금 이러한 그 재정 절벽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점이 가장 이제 큰 문제라고 이제 보여지겠고, 아무래도 적어도 내년 2월 말까지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만약에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마지막 회기인 한 12월 중순에 의회가 끝나면서 이러한 재정 절벽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재정 절벽이 뭐 어제 오늘에 대한 이런 우려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다. 다만 그러한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좀 뭐 이번에 좀 급격하게 반영을 했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불확실성 지속 측면에서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미국 증시 그래도 연말에는 소비 시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간 뭐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로 시작되는 연말 소비 시즌. 하지만 또 이 재정 절벽 문제, 또 태풍 샌디의 영향으로 지갑이 또 얇아졌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절벽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은 결국에는 미국의 소비와 투자를 좀 줄이는 그런 영향을 갖게 하는 게 이제 당연하다라고 네. 보고 있고, 소비 심리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레포트를 하나 썼었는데 그 제목이 산타클로스는 11월 25일에 온다라는 그런 예. 내용이었었는데요. 뭐였냐면 결국에는 뭐 보통 연말 랠리, 산타 랠리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근거로 드는 게 금방 말씀하셨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전매 소비협회에서 발표한 게 한 4.1% 정도 증가를 예상을 합니다. 근데 숫자 자체는 2010년에는 5.5%, 그리고 2011년에 5.6%였으니까 사실은 증가는 하되 그 증가폭은 좀 낮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결국에는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어떤 소비 위축이나 이런 쪽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에는 뭐 한국 수출도 그에 따라서 좀 위축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좀 뭐 이러한 그 연말 소비에 대한 이런 강력한 그런 기대감이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좀 기대를 좀 축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뭐 한국의 그런 수출주, 특히 가전 쪽 관련해서 조금 뭐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에 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어제. 이것이 앞으로 환율과 관련해서 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롬니가 당선이 됐다면 오히려 환율 전쟁에 대한 우려가 좀 더 강해졌을 겁니다. 그거보다는 뭐 사실은 우려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결국에는 뭐 QE3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초저금리 2015년까지 유지한다는 점에서 신흥국 통화 강세는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뭐 예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환율이 좀 급락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업종별 피해 현황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그 마지노선이 한 1,086원입니다. 예. 1,086.2원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마지노선까지 왔다라는 거고,
대기업은 한 1,076원, 그리고 중소기업이 1,090원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환율에서 더 내려가면 수출업체에서는 좀 약간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그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에 대한 이런 법안을 마련해서 이제 발표를 할 시즌이 왔기 때문에 어떤 그 적극적인 개입은 정부에서 아직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환율이 뭐 더 크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방 이제 어젯밤에도 물론 타결은 됐지만 어떤 뭐 유로존에 대한 이러한 리스크도 여전히 조금 남아있고, 네. 금방 말씀드렸던 재정절벽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환율은 지금 선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가진 다음에 연말까지는 소폭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마지노선에서 더 나빠지진 않겠지만, 채산성에는 그다지 지금 현재로서는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중국 전문가 모시고 중국과 관련한 전반적인 경제 정책의 앞으로의 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중국발 모멘텀 좀 강하게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진핑이 집권을 한 이후에, 완전히 권력을 다 가진 게 아닙니다. 공산당 그 군사 쪽은 조금 이제 아직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권력 이양이 전체가 다 되는 거는 적어도 내년 3월 양회 정도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때가 돼야 좀 정책적으로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면서 실제적인 이제 드라이브는 내년 3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는 뭐 계속 이제 좀 그 장기적인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해주셨는데, 단기적으로 본다면 시진핑이 딱 이번에 집권한 다음에 바로 통화 정책이 나오거나 이러할 가능성은 좀 이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점이고, 지금 현재 인프라 투자 조기 집행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상당한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시각은 존재를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금방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신 게 4분기 중국 GDP가 한 7.8 정도로 예상을 한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계속 GDP가 한 8%대 성장으로 올라가리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성장 속도가 상당히 좀 느리다라는, 그러니까 급격한 성장이 나타나지는 않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도 어떤 내수, 그리고 임금 인상, 소득 재분배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성장보다는 조금 천천히 이제 증가하는 이러한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사안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 증시의 연말 랠리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조금 연말에는 어느 정도 좀 슬로우하게 횡보 양상이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러한 기조는 사실상 내년 1, 4분기까지는 좀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또 증시는 큰 그림에서 보자면 지수 자체는 크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또 종목별로 장세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계속 회자되는 게 오바마 대선 관련 한국 업종 수혜주, 그 다음에 중국 이제 정권 이양 관련 수혜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과거 사례, 그리고 오바마의 어떤 그 정책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의료나 제약 바이오 이쪽이 원래 좋아질 거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은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과거 사례로 보면 미국이 어쨌든 지금 바닥에서 이제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그것이 현실화되기는 사실상은 쉽지가 않고, 결국에는 어떤 통화 정책 계속 유지하면서 오바마의 재정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IT나 경기 소비재를 장기적으로는 좋은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고,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중국 관련 소비주, 그러니까 기존의 중국 관련 소재주라는 철강, 화학 이쪽보다는 계속적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 중국 관련 소비주 관련 쪽으로는 계속 좋은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과 함께 오바마의 재선, 그리고 시진핑 시대에 또 우리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연말까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